네, 단도직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분입니다. 단도직입의 첫 출연자기도 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전 대표가 되셨네요. 예. 이제 지금 곧 출마를 했기 때문에 7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로 오더라도 결국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조국혁신당에선 윤석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상컨대 거부권을 행사 이미 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조국혁신당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난번 제출되었던 최혜병 특검법 외에 점점 그 뒤에 밝혀진 여러 가지 방증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5개가 공개가 됐어요. 그 이상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맥락에선 5개가 공개가 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1월 23일자에는 동지라는 표현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쓰는데 이게 영부인이 잘 쓰지 않는 표현 같은데요. 저도 그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이 동지란 단어를 영부인이 쓴다는 건 참 매우 상당히 의외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우리는 동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김건희 여사 자신이 정치적 행위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주체요? 네. 그냥 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데서 한 명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동지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사를 넘나들면서 같이 여정을 같이 해오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단어 하나에 충분히 짐작이 되고 그래서 언론계에서 또는 용산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를 V1도 V2도 아닌 V0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생각합니다. V1보다 높은 V0요? 네. 그래서 실제 여권 관계자들은 농반 진반으로 김건희 여사를 당나라 때 측천무후에 비유하거든요. 그런 말이 농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동지란 단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동지란 단어가 등장하는 메시지를 보면 지금껏 생사 가르는 여정이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심장해 보이는데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지금껏 같이 했다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함께 어떤 일을 목숨을 걸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 정도의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뭔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정면 공격을 했고 그를 통해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결정적 타격을 여러 군데 먹이고 난 뒤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죠. 그때 그분들이 특히 김건희, 한동훈,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목숨을 건 행동들을 그때 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당시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물론 정확히는 세 사람의 관계죠.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뒤로 동지 사이의 결별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밉고 더 원망스러운 상태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댓글팀 표현도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 앞서 제가 인터뷰를 했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거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팀을 필요로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폭로를 했는데 그렇다면 신빙성이 높은 폭로겠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검사 시절에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여론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론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심지어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는데 장관이 되어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법무부 조직 바깥에 두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취향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책이건 또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설 여론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첫째는 그 자금을 누가 댔는지, 둘째 그 조직을 누가 관리했는지, 그 조직과 한동훈 당시 장관과는 얼마나 자주 만났고 언제 만났는지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런 사실이 한동훈 장관 재직 시에 발견되었다면 저는 탄핵 사유였다 봅니다. 그렇군요. 탄핵 사유일 수 있다. 네, 당시의 시점에 그렇죠. 재직 시 발견되었다. 지금은 탄핵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 문자 파동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조국 혁신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점에서 국정농단과 닮아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단순 사적인 안부 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사과 문제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 어떻게 국정을 풀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경부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영부인은 그냥 사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돌이 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당이나 어떤 언론이 아니라 한동훈 현 후보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거는 당무 개입이다. 국정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중요한 건수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씨가 이번에 갑자기 받아치면서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이란 말을 했다는 건 뭐냐? 김건희 씨 또는 김건희 씨 측근에게 강한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즉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저희 조국혁신당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한동훈 씨가 이거는 개입 사안이다, 수사 대상이라 말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씨의 그 속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더라도 김건희 씨,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당무에 개입한 거죠. 그럼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예죠. 네. 조국 혁신당에서 최근에 제보받은 게 있다라면서 어제 김보엽 대변인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실 수석을 질책했다는 제보다라는 건데 이걸 누굴 질책했다는 거죠? 저도 그 제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네. 당에서 공유를 했는데 정말 기함을 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을 불러서 물어보고 질책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영부인은 그런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건이라서 저희가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제보 확인 중이고 네. 신빙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모르죠. 그게 완전히 헛소문일 수도 있는데 네.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렇지만 그걸 잘못 밝히게 되면 또 허위 사실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장관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장관 자리가 곧 날 것 같은데 맡을 의향이 있냐라고 했다는 제보도 역시나 들어와 있고 사실관계 확인해 있습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역시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것이고 그런 문제는 인사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인에 불과한 영부인이 했다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일단 제보를 받은 상태고 제보의 신빙성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민주당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엔 또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습니까? 저는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그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한동훈 특검법을 언제 상임위에, 언제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문제 같은 경우는 협의 중이다. 이 정도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협의 중이다. 큰 차이가 있고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민주당하고 협의만 되면 통과는 되겠죠. 그 뒤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히려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반한동훈 진영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통과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되어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앞에 가게 되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께서 그 한동훈 특검법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도장을 찍을까 말까. 네, 전 최종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최소 8명 이상이 한동훈 그 당시 시점에 대표가 돼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동훈 씨에 대한 그 적대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8명 이상은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친한 또는 친윤 측의 그 논쟁과 적대적 그런 감정 표출을 보게 되면 8명 이상은 재의결 시에 표를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죠. 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최혜병의 일주기가 7월 19일 아니겠습니까? 네. 19일 전후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혜병 특검법이 일주기 전후로 최혜병 묘소에 가서 바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한동훈 특검법 처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 최혜병이 먼저죠. 예. 예.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질의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반대에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사실관계가 아주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그 검사 탄핵의 사유 관련해서 그 사유가 정확한지 여부는 추후 법사위에서 따져보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결정을 해서 지금 바로 탄핵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로 넘겨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법사위에서 국회가 조사를 하겠다는 걸 두고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를 이끌고 뒤에 세우고 난 뒤에 온갖 공격과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예.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고죄다, 직권남용이다. 그 말은 당신들 수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다. 검찰이 지금까지 행정 권력을 잡은 걸 넘어서 입법 권력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걸 둘러싸고 수사하겠다는 겁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야말로 현재 우리 정부가 검찰공화국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에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억울한 검사분도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죠. 항상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걸 거부해버리는 법적 절차를 거부한 태도야말로 자신들이 특권 계급이라고 좀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총선 직후에 그 돌풍 같은 그 지지가 조금은 사그라든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현장에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총선 이후에 보면 여론조사상 그 경미한 아마나 약간씩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소폭 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건 좀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총선 후의 경우 저희는 12석이고 예컨대 민주당은 171인데 저희의 스피커 수가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회견을 하건 보도자료를 내건 정책, 법안 모든 면에서 수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런 점이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네.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의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그 표출되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건 탓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유권 선진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또는 법안을 통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하나하나 올라가려고 합니다. 좀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저희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한 열흘 좀 넘게 남았죠. 네네. 오늘 또 토론회도 있는데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